안녕하세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 편집장 정두희입니다. 미래기술 라이브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매월 전문가들을 모셔서 테크놀로지가 바꾸는 이 시장과 산업의 흐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가장 핫한 아티클 테마는 NFT였습니다. 시장을 바꿀 잠재성이 굉장히 큰 기술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토크는 NFT 테마에 대해서 아마도 지구상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NFT 레볼루션의 저자이시고요. 워싱턴대에서 교수로 계셨고 현재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송소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작년까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연구 주제는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신기술이 이렇게 있고 그 신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그런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그런 새로운 조직들이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지는지 이제 그런 쪽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술의 일환인 NFT에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봐왔고요. 책도 그런 일환으로 썼었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공통 주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송 교수님과 함께 NFT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NFT 관련된 송 교수님께서 전해주실 내용들이 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좀 미니 토크로 시간을 조금 앞부분 보내고요. 미니 토크가 끝난 다음에 좀 준비된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조금 갖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네. 지금 네. 바로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어를 할게요. 네, 다들 잘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뭔가 온라인상이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은 또 여러분과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같이 앉아있는 느낌이 나서 또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단 그리고 이제 세션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MIT 테크 리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NFT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면 굉장히 상당한 양의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게 NFT가 무엇이냐,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만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또 이제 미니 토크이고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재밌고 그런 싱싱한 예들을 위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도 말이 빠르긴 한데 오늘은 게다가 미니 토크이고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한층 더 너무 빠르게는 안 할게요. 네, 조금 빠르게 해도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녹화된 거 0.75 배속으로 들으셔도 되고 너무 빠르면. 네, 그러면은 오늘 NFT가 기술혁명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혁명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좀 재밌게 가겠다 했지만 일단 하나를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가기보다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NFT에 있어 토큰이죠. 토큰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토큰이 무엇인지만 살짝 터치를 하고 가자면은 토큰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토큰은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그 ID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ID 값이 고유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체 불가 토큰인 NFT, 아니면 대체 가능 토큰인 FT가 구분이 됩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그 대체 가능 토큰인 FT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유 값이 아니라 다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이제 FT, 대체 가능 토큰하고는 달리 그 고유 속성 정보를 담은 메타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 데이터의 어떤 속성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자산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가 그냥 이미지 파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full한 픽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NFT는 단순히 기술일 뿐이고 이것이 메타데이터에다가 속성을 넣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자산의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제 다니시다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자산이 다 토큰화 될 거야 이런 굉장히 멋있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직접 하실 수 있고 저는 뭐 하고 다닙니다. 그게 뜻하는 바는 이제 디지털 파일로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자산들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거래 가능한 디지털 파일로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좀 재밌는 걸로 가자면은 이제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이제 2월 13일 미국에서는 그 최대 스포츠 이벤트였던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였죠. 이제 슈퍼볼은 뭐 프로 풋볼 그 챔피언 결정전인데 매년 한 1억 명의 미국인들이 이제 TV로 시청을 하고 그만큼 인기가 굉장합니다. 또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띄어지는 그 TV 광고죠. 그 커머셜 또한 이번 해에는 어떤 회사가 어떤 광고를 띄우는지가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요. 뭐 그만큼 광고료도 엄청나죠. 올해 뭐 같은 경우는 30초 광고의 단가가 역대 최고로 700만 달러, 뭐 한화 약 840억 원이 있다고 해요. 1초당 이제 3억 원의 꼴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뭐 특히 이제 슈퍼볼에 이제 올해 TV 광고 자리를 크게 어떻게 보면 잠식했다고 할까요? 그 도미니했었던 회사들이 크립토에 관련된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 크립토 거래소죠. 그 코인베이스 글로벌, 뭐 FTX, 크립토닷컴 등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 광고 자리를 사들여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화면이 사실 그 영상들인데요. 그 커머셜들이죠. 이렇게 띄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올해의 슈퍼볼은 그냥 슈퍼볼이 아니라 크립토볼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뭐 사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제 뭐 그 닷컴 기업들이 슈퍼볼을 점령을 해가지고 닷컴볼이라고 또 말이 붙여 썼었는데요. 아주 옛날이죠. 이제는 크립토볼이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정말 크립토볼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난해 특히 크립토 업계에 흘러 들어간 그 자금이 엄청나죠. 뭐 글로벌 벤처 투자금이 뭐 하나로 약 36조 원 정도가 이제 크립토 관계된 회사들. 크립토라고 하면은 뭐 NFT 포함해서 뭐 디파이, 뭐 암호거래, 암호화폐, 뭐 그냥 일반적인 블록체인 뭐 전부 다 합해서 하는 말인데 36조 원이 흘러 들어갔고 사실 그 중에서 3조 원 정도가 NFT 관련된 스타트업으로 이제 회사들로 흘러간 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층 좀 이제 지갑이 두둑하고 빵빵해진 회사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대중의 신뢰가 쌓인 회사들이 그 자신들의 모습을 더 빵하고 내놓은 거죠. 뭐 사실 이런 회사에서도 이제 슈퍼볼을 통해서 좀 더 대중에게 각인을 시키고 가상 자산이 정말 이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화가 된 거다 그런 이미지를 좀 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렇게 뭐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크립토에 딱 국한된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브랜드들도 슈퍼볼 TV 광고에 그런 크립토 요소들을 굉장히 재밌게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버드라이트, 그 맥주 회사죠. 맥주 브랜드 버드라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그 나운이라고 하는 NFT, 여기 보시고 계시는 이 아바타인데요. 이 나운 NFT의 그 안경을 저기 반짝거리는 그 표시 있죠? 이제 그게 그 안경인데요. 나오는 안경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 버드라이트의 슈퍼볼에서 띄운 광고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NFT 이게 또 뭐야? 라는 좀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버드라이트도 이제 NFT, 뭔가 크립토에 진입을 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풍겼죠. 이 맥주 머리를 하고 있는 나온 179번째 나온 NFT인데요. 나온 컬렉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냐면 얘네가 되게 재밌게도 다오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운영 체제가. 일단 나온 컬렉션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8월에 런칭을 했었던 그 제너레이티브 NFT 컬렉션입니다. 뭐 사람, 장소, 물건 등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NFT라고 하고요. 뭐 32-32 픽셀의 아바타이고 매일 단 하나의 나온 NFT가 그렇게 제너레이티브 기술로 발행이 되어서 경매에 넘겨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바타의 희귀성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보통 뭐 20에서 한 100이더 정도의 높은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NFT는 아니지만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온 NFT를 소유한 자들, 즉 구매자들은 나온 DAO, 그러니까 나온 탈중앙 자치 조직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트, 이제 NFT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멤버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멤버십의 그 회원권을 가지고 DAO를 조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전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보니까 뭐 DAO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DAO는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아주 간단하게 뭐 특정한 중앙 집권 주체가 없이, 즉 대층의 그런 구조적인 관리가 없이 컴퓨터 코드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자치적으로 기능을 하는 조직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그런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고, 왜냐면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 DAO가 운영이 되는데, 그 스마트 컨트랙의 코드를 짜는 거는 결국 인간이고,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결정을 내려서 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DAO라고 해서 뭐 사람의 의식, 인식, 뭐 결정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나중에 더 말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온 같은 경우도 나온 DAO를 형성을 해서 판매 수익, 나온 NFT를 팔아서 그 얻은 수익은 모두 이 DAO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월렛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DAO 멤버라면은 누구나 이 DAO의 운영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슈퍼볼 광고에 버드라이트가 이 아까 그 맥주머리를 하고 있는 나온 아바타에 안경을 띄웠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나온을 버드라이트에 공짜로 주겠다, 제공하겠다. 이것도 모두 다 이제 그 다오 내에서 발의가 되었던 제안이었고요. 서로 이제 다오 멤버들이 투표를 해서 승낙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버드라이트에 제공을 했었던 NFT, 얘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게 그 제안이 되었던, 발제가 되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프로포즈 33번이었고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투표에 의해서 찬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버드라이트에 이 나온 NFT를 제공을 공짜로 하고, 대신 슈퍼볼에 띄워줘라, 나온을. 그런 조건으로 협상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크립토 시장의 뭐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크립토 시장이 이렇게 주류 경제로 들어오게 된 데는 NFT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시겠지만 정말 이제 크립토에 대한 관심 늘 있었죠. 근데 이제 NFT에 대한 그 관심이 크립토 자체의 관심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NFT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뭐 작년 한 해 2021년은 클래스 오브 2021, 그러니까 크립토 클래스 오브 2021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NFT가 21학번이다, NFT 해였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NFT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관심은 수치로도 나타나죠. 뭐 여러분들이 뭐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작년 한 해만 해서 그 총 거래액, NFT 총 거래액이 한 13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이것은 이제 2020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뭐 390배 가량 증가를 했었던 수치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그 증가세를 더욱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실 NFT 열풍 초기에는 이 또한 뭐 2017년 뭐 그럴 때 그 ICO 열풍처럼 뭐 그냥 지나갈 광풍이 아니겠냐, 그런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5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그 NFT 총 거래량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고치를 정말 찍었었는데, 이제 그때 기준으로 지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근데 6월에 들면서 그 거래량액이 90% 이상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역시 지날 거였구나, 뭐 비풀 뭐야, 뭐 그런 걸로 해서 화제는 됐으나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말 NFT 썸머라고, 그 NFT 여름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뭐 8월 말 그리고 9월에 들면서 NFT 거래량과 그 관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조금씩 조정을 거치면서 2022년 지금도 정말 전례 없는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뭐 사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FT의 이런 거래액만 보자면 사실 주간 변동, 뭐 월간 변동을 보면 좀 그 크립토 고래라고 하죠. 이제 그 암호화폐 갑부들, 이제 부호분들이 좀 몰려서 어떤 특정 NFT 프로젝트를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패턴이 있어서 좀 월간 아니면 주간 차이가 있는 편인데, 그거보다도 사실 그런 NFT를 거래하는 데 쓰인 월렛이죠. 암호화폐 거래 써였던 그 월렛이 정말
그 꾸준하게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이제 NFT가 뭐 단순히 고래들의 놀이터다, 뭐 그들만의 세계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편입이 되고 있구나. 이런 수치를 보여주는 거여서 제가 이제 월렛의 이거군요. 네. 월렛의 그 NFT를 거래하면서 쓰이는 월렛의 그 숫자가 정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NFT 썸머 이때 좀 굉장히 폭증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NFT가 굉장히 단시간에 정말 관심을 받고 그것을 뭐 둘러싼 그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NFT를 뭐 17세기에 그런 네덜란드에서 벌였던 과열 투기에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투기 현상이었었죠. 그리고 정말 그 누구도 그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NFT에는 당연히 지금 가격 거품이 껴있고 물론 그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특히 뭐 아트나 특히 컬렉터블, 뭐 크립토펑크나 뭐 BAYC 그런 뭐 지루한 원숭이 클럽 있죠. 이제 그런 컬렉터블에 좀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NFT를 구매를 하고 아직은 NFT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가치 산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어도 굉장히 모호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돈을 주고 NFT를 샀을 때 나중에 더 비싼 돈을 주고 이걸 팔 수 있을 거야. 아니 받고 팔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게 해서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하게는 굉장히 좀 거품이 껴있는데요. 또 특히 이제 아무래도 아트, 물론 이제 NFT가 이제 뭐 비플과 같은 아트로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작년 초에 아트보다는 컬렉터블이 조금 더 유동성이 좋습니다. 조금 더 이제 손을 자주 타기 때문에 이 NFT 컬렉터블 시장에 지금 좀 가격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BAYC죠. 그 원숭이들인데요.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펑크의 그 아성을 이겼을 정도로, 왜냐면 그 플로어 프라이스죠. 최저 거래가가 크립토펑크를 처음으로 12월 달에 이긴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 핫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에 좀 열성 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좀 굉장히 빡세게 그 주위에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은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작권까지 구매자에게 넘기고 있어요. 이제 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도 넘기는 케이스가 있긴 하다. 흔하진 않지만 BAYC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BAYC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뭐 와인이나 뭐 맥주 캔이나 옷이나 이런 걸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NFT 구매자들이 합법적으로 이미지를 사용을 상업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굉장히 엄청난 가격에 뭐 소더비와 같은 경매소에서 이런 컬렉터블이 경매가 되었었죠. 그리고 요즘 정말 뭐 핫하게 트렌드 되고 있는 이건 이제 오픈시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저께 정말 뭐 대부분이 컬렉터블이죠. 요즘 가장 핫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NFT 뭐 컬렉터블 뭐 또 다른 분야에 좀 거품이 껴있다 보니까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들의 한 90% 이상이 뭐 그 가치를 잃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좀 정말 조심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또 말씀을 나눌게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제가 거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거품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NFT는 과거의 거품이 낀 시장과 그냥 펀더멘털하게 원천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NFT는 단순히 기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NFT는 뭐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그런 보증 문서의 역할을 하는 기술일 뿐이고 이것이 나타내는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뭐 그게 뭐 땅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 소장 그 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게임 아이템에 대한 뭐 소유권 그 증서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정말 뭐 투기 투자의 요소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떠한 뭐 경험을 내가 했다 어떤 이벤트에 참가를 했다 그랬을 때도 이제 NFT로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투자의 느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NFT는 저는 이제 기술계의 카멜레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나타내는 자산에 따라서 NFT의 실체, 속성, 성격까지 달라지는 따라서 그 NFT를 둘러싼 시장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컬렉터블이나 아트처럼 거품이 껴있을 수 있겠고 또 정말 효용성을 더 높이고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좀 더 나은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퀄리티를 위해서 NFT가 쓰인다면 정말 금강 기술로서 쓰인다면 그때는 거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NFT를 통해서 이렇게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디지털 파일이 이제 그 블록체인 상에서 NFT로 발행이 될 때 그 파일 자체 그리고 파일 뭐 제목, 설명, NFT 뭐 발행 날짜 등의 그런 토큰의 고유 속성을 가진 메타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생성이 된 고유 ID 값을 다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FT는 뭐 그냥 이미지 파일, 뭐 디지털 컨텐츠, 그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칭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토큰,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나온 값이 나타내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고, 이 모든 요소를 합했을 때 이제 NFT가 되는 건데요. 이제 블록체인의 성격상 이 데이터 자체가 위변조가 불가하다 보니까 정말 이 원본을 인증해주는 그 인증소로 쓰이게 되고, 또 사실 뭐 이더리움과 같은 오픈 플랫폼에서 오픈 블록체인에서 NFT가 발행이 되겠다 보니까 그 뭐 토큰의 아이디 값만 알고 있으면은 그 누구나 그 어떤 해당 NFT의 뭐 발행 이력, 거래 내역 등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도 정말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고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그 NFT 토큰 값의 유무로 여기 보시다시피 NFT와 FT의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말 메타데이터의 어떤 속성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자산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이미 디지털 파일로 존재를 하고 있는 뭐 디지털 아트나 모바일 티켓, 뭐 음반 이런 것도 자산화가 그 자산이 NFT로 나타내질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정말 뭐 미술관에 걸려 있는 미술 작품, 뭐 빌딩, 금, 내가 소유한 자동차, 뭐 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디지털 파일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한 다음에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 뭐 어떤 접근권, 그런 개념적인 자산이죠. 뭐 평판, 누군가의 뭐 그런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그것이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NFT로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 그 접근 권한을 NFT로 토큰화를 해서 거래하는 게 요즘 NFT 세상에서 가장 좀 핫한 트렌드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얼굴 되게 좀 익숙하시죠? 그 게리 V라고 하는 그 게리 바이너처이죠. 굉장히 뭐 미디어 그루이자 NFT 옹호가로도 이제 국내에서도 유명한데요. 이분이 최근에 세계 최초로 이제 플라이피쉬 클럽이라고 하는 NFT 레스토랑을 뉴욕에 열었습니다. 아직 딱 그 개장을 하진 않았고 내년쯤에 열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의 회원권을 이제 NFT로 판매를 했고 총 한 180억 원 한화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NFT를 소유한 사람만이 이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그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음식값은 별도입니다. 이제 그 NFT로 그 회원권을 뽑아냈는데 일반 등급이 있고 프리미엄 등급이 있어요. 이제 프리미엄 등급은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 프리미엄 등급의 NFT, 이 회원권을 사면은 물론 더 비싸죠. 이제 4.25 이더이고 일반은 2.5 이더였는데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 오픈을 했을 때 오마카세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룸이 따로 있다고 하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일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선 모습이죠. 요것만 가지고 있는 NFT로 발행이 됐어요. 이건 지금 이제 또 이 회원권 NFT가 2차 시장 오픈시에서 계속 재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 가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지금 뭐 올려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이렇게 어쨌든 하나의 이미지만 그냥 생선 이미지만 내뿜었는데 이 비싼 등급 회원권 같은 경우는 7개의 스시 이미지로 또 발행을 해서 이 이미지에 있어서도 이제 희귀도에 좀 그 차등을 두었고 구매자로 하여금 그 선택권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자산이 명목 화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체 불가하죠.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말인즉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자산들이 토큰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자산이 모두 토큰화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정말 거래 가능한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파일화가 된다는 말인데요.
정말 우리가 뭐 창조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 모든 모습들, 이런 패턴이 토큰화가 된다면 정말 지금 우리가 보이는 NFT에 있어서 보이는 부분을 훨씬 넘어서는 정말 근간적인 정말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물론 지금으로서는 모든 자산을 NFT 하는 게 가능하진 않죠. 뭐 기술적으로 당연히 그렇고 또 특히나 이제 뭐 법률, 정책 이런 제도적으로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뭐 NFT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철학에 기초를 하고 있으나 이게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서 대중화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사회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제도권과 융합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잘 생각을 해보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아무래도 이제 고가로 거래가 된 NFT들이 미디어에 집중 조명을 받다 보니까 뭐 NFT는 돈, 뭐 수익 창출 도구 이런 이미지가 있긴 한데요. 정말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NFT가 다 이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미디어에 보도가 되는 것들이 정말 억대인 거고 진짜 뭐 정말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NFT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컬렉터블을 또 요즘에 되게 핫하고 또 이런 디지털 땅들도 굉장히 핫하죠. 뭐 지금 한국의 땅도 메타버스에서 지금 많이 팔고 있고 굉장히 성황리에 낙찰되곤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엄청난 가격에 이렇게 오픈시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런 메타버스의 땅들이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NFT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게 뭐 정말 짭짤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 상품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일으키는 개혁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는 그런 개혁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정말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그 디지털 자산이 고유값을 가지고 거래가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디지털 창작자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팔지 못했던 나의 작품을 이제는 정말 소유권을 증명을 하고 그 원본을 인정할 수 있다 보니까 투명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로열티 시스템은 여러분들 아실 텐데 원작자는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 소유권만 NFT 통해서 이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 재거래가 될 때마다 그 나의 NFT가 재거래가 될 때마다 그 로열티만큼의 판매 금액에 대해서 받게 됩니다. 그거는 그 인센티브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개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NFT를 우리가 좀 유심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 BAYS처럼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아무래도 NFT 자체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있죠. 뭐 사실 창작자 경제라고 하면 뭐 NFT 때문에 창작자 경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창작자 경제는 이제 웹 2.0이죠. 소셜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스마트폰이 이제 뭐 보급이 되면서 정말 좀 더 확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NFT가 생기면서 창작자들로 하여금 보다 다이렉트하게 관계를 만나고 판매를 하게 되면서 부스팅의 효과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 NFT에서 재밌는 것은 이게 아무리 뭐 웹3고 탈중앙화 분산하지만 커뮤니티 그리고 오프라인 미덕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BAYC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NFT NYC라고 하는 큰 NFT 컨퍼런스가 열렸고 거기서는 이제 BYC NFT 소유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모여 놀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대서특필이 됐었었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웹3라고 해서 인간 대 인간의 그런 릴레이션십,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NFT를 통해서 더 돈독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NFT를 통해서 창작자들은 더욱더 열성 팬들, 더욱더 충성도 높은 열성 팬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면서 열성 팬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특히 NFT를 통해서 어떤 경험에 대한 접근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NFT 자체가 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고 또 그 커뮤니티 자체는 그 창작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이죠. 사실 NFT를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좀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 같아요. 뭐 오픈시나 뭐 라레블 같은데 얼마든지 좀 손쉽게 작품을 NFT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경쟁도 심해진 거죠. 그래서 나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NFT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일시적으로 NFT를 뭐 드롭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NFT를 주업을 하고 NFT를 산 사람들에 한해서 나중에 내가 또 약속하는 어떤 플랫폼을 쓰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2차적으로 주업하는 NFT를 가지게 해준다든지 이런 정말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데요. 이게 모두 다 커뮤니티 빌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 커뮤니티 멤버들도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리더십을 가지고 같이 기여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메타버스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이제 거기에 그 안에서 도는 토큰을 가진 사람들은 다오 멤버가 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나운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나운 다오와 같은 같이 통치를 하게 해주는 이런 다오 모델들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주스박스나 스냅샷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주로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런 데 가보시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다오를 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담론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 사실 지금 다오들이 이제 뭐 NFT를 주축을 하든지 아니면 주축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런 다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돌아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 제가 이제 3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처음에 인트로 빼고 한 25분?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계속해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오 얘기는 제가 정말 할지 말지 시간도 없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 2021년은 NFT 해였다면 2022년은 다오의 해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워낙에 지금 이 토큰 생태계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이라 그 NFT랑 당연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비좁은 시간을 지금 좀 넣어봤습니다. NFT 좀 돌아가자면 뭐 정말 여러분들 이건 다 이제 아시죠? 컬렉터블 시장은 뭐 사실 초반에 NFT 시장을 견인했던 것도 이제 컬렉터블이었고 왜냐하면은 2017년에 가장 초기에 등장했던 NFT들이 다 컬렉터블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에도 NFT라는 기술은 존재했었고요. 이제 게임 아이템 등에 접목이 돼서 활발하게 좀 지금의 시장 규모는 아니지만 거래가 되었었는데 이제 2017년도에 NFT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히 컬렉터블에 이렇게 좀 포커스가 돼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고래들이 이제 크립토 고래분들이 이 시장에 돈과 함께 에너지를 불러 넣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래분들이 또 특히 작년 초에 암호화폐 시장이 좀 좋았잖아요. 그때 한층 더 부유해진 고래들이 한층 더 에너지와 자금을 NFT 시장에 넣으면서 뭐 비플이나 그런 크립토펑크 초기에 막 팔리고 있었던 모든 이슈가 됐었던 사건들이 이제 고래들이 좀 추진했던 경우가 많은데 전 이걸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고래분들이 이제 시세를 좀 형성을 하면서 탈중앙화의 위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의 저변을 초반에 넓혔던 것 그리고 미디어에 관심을 갖게 한 것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또 NFT에 관심을 갖게 한 것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형성이라는 것은 적절한 이런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타이밍에 아울러서 이러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있어서 무조건 시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컬렉터블이 굉장히 시사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FT 컬렉터블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기업에서 NFT 시장에 들어갈 때 NFT 컬렉터블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가장 손쉽게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IP 컨텐츠를 좀 보유하고 있는 뭐 럭셔리 회사들, 엔터 회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루이비통이나 버버리와 같은 그런 패션 회사들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IP를 기반으로 NFT화를 시켜서 좀 더 타겟층을 넓혔죠. 좀 더 젊은 층 아니면 테크 세비한 층을 커스터머 베이스를 넓혔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크립토 커뮤니티의 유명한 3명, BAYC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3만 개 NFT를 찍어냈고 저도 하나 사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로드맵을 짰어요. 이분 아디다스가. 그래서 이제 NFT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올해 봄 상반기 내에 정말 실물 옷을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약속을 하면서 정말 아디다스 입장에서도 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NFT를 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그 브랜드 자체의 충성도를 갖게 되는 그런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많이 NFT를 가지고 메타버스까지 아울러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어디 나갔을 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아트나 컬렉터블에 비해서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NFT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하나의 이제 개혁의 물결을 읽고 있는데 아예 로열티 자체를 음반이 스트리밍이 될 때 그 로열티를 그 로열티에 대한 그 어떤 파셜한 부분적인 권한을 NFT에 집어넣어서 판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퍼센트들이 있죠. 이 NFT를 샀을 때, 이 나스라는 래퍼의 이 NFT 샀을 때 이 앨범이 스트리밍이 될 때마다 이 정도의 로열티를 받게 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로열티라는 문제까지 접목을 해서 정말 음악 시장의 그런 골수 문제죠.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전 되게 참신했고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NFT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타버스와 정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정말 붐이 일어나고 있죠. 뭐 메타버스에 블록체인이 없어도 메타버스가 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메타버스가 조금 더 생태계를 꾸리고 경제적인 생태계를 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베이스가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NFT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문화적인 기반도 되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NFT와 메타버스는 이렇게 함께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근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뭐 아실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게임을 정말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 저는 엑스 인피니트라는 게임인데요. 이것도 메타버스로 봤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이 게임 아이템들, 캐릭터들이 다 NFT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 NFT를 소유를 해서 뭐 전투를 시킨다든지 교배를 시킨다든지 하면서 이제 토큰을 받습니다. 이제 펀저블 토큰, 대체 가능한 토큰을 받게 되고요. 그 대체 가능한 토큰은 이제 밖으로 빼내서 이제 일반적인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뭐 이더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변환을 해서 뭐라고 하죠? 그 금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상 세계에서의 나의 노력에 대한 그 대가를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개체가 되어주는 게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게 NFT다 보니까 NFT는 메타버스의 경제적인 공간으로 지금 정말 같이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은 정말 이렇게 뭐 엔터나 뭐 방송사나 이런 정말 IP, 컨텐츠 IP를 가지지 않은 회사에서는 NFT에서는 할 게 없나요? 라고 말씀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컨텐츠 IP가 있으면은 좀 더 쉽게 NFT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요즘에 아주 다양하게 NFT가 사용이 되고 있죠. 뭐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권을 NFT로 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럭셔리의 뭐그 제 세컨드죠. 그 이제 그 중고가 거래가 될 때 NFT로 보증을 해주고 NFT 상에서도 거래를 한다든지 뭐 땅을 이제 NFT로 파는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여러모로 아마도 우리가 Q&A 할 때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기업에서 NFT 시장에 들어와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정말 이 금융과 NFT 만남도 좀 참신하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NFT를 담보로 넣고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지금 플랫폼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NFT가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NFT가 나타낼 수 있는 자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 같고요. 또 컨텐츠 I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NFT에서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경험, 좀 그리고 로드맵 같은 걸 제시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험, 그리고 NFT 소유자들이 같이 뭐 다오의 개념을 좀 넣어서 같이 무언가를 일궈내는 그런 총체적인 경험을 선사했을 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총체적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뭐 이제 뭐 전문가라는 이런 약간 또 그 타이틀 뭐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런 세션에 참가를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NFT 시장에서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모두가 다 이 정말 너무나도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학습자이고 그런 학습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이 시장을 배워가고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미니하지 않았던 미니 토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또 많은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약 1.25배 속도로 많은 내용들을 맞아요. 전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랐던 것 아닙니다. 같아요. 어쩔 굉장히 수가 없었습니다. 유익하고 또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슬라이드는 참여해주고 끌까요? 계시는데요. 예, 슬라이드는 이제 네네. 네네. 내려주셔도 될 것 끄도록 같고요. 하겠습니다. 예,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좀 사전에 선정된 질문과 네네. 또 이 Q&A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남겨주신 질문 몇 가지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NFT 생태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NFT 굉장히 좀 성장세는 맞는데 네. 아직까지 생태계가 좀 적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NFT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네. 한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은 45%, 영국인은 56%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미국인은 네. 28% NFT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NFT를 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고 또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기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기관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FT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커지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네네. 보시는지요? 네네. 일단, 일단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도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한국 분들의 NFT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너무나도 월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해외에서 NFT를 들어본 적도 없다. 물론 한국도 수치로 보면 그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전 정말 늘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의 이제 한국의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NFT가 이제 생태계가 조금 더 커지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조금씩 말을 하긴 했지만 일단 제도적으로 당연히 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특히 그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뭐 개인이나 그런 기업에서 조금 더 액티브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NFT를 이제 샀을 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사실 소유권이라 했을 때는 그거를 어딘가에 공개적으로 전시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그 전시를 할 때는 꼭 저작권을 가진 원작자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메타버스에 지금 수많이 깔려 있는 갤러리에 내가 소유한 NFT를 전시할 때는 굳이 그 과정을 안 거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전시를 할 때 링크를 걸고 오픈시 같은 링크를 걸어놓기 때문에 원작자 입장에서도 뭐 화낼 일은 아닌데 이런 뭐 한국말로 하자면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 그 그레이 에어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법률적인 정리가 그런 프레임워크가 정리가 돼야지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나 뭐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중의 관심,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FT에 대한 좀 거부감이 아무래도 이게 암호화폐라는 것과 좀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엔터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보유하고 있는 IP 컨텐츠를 이용해서 굿즈를 찍어내서 포토카드를 팔았을 때는 이제 팬들이 좋아했는데 거기에 NFT라는 거를 딱 넣었을 때 같은 메커니즘인데 NFT로 그걸 굿즈를 발행했을 때는 팬들이 뭐 반발을 한다든지 또 약간 공영 회사에서 어떤 NFT를 발행을 했을 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만든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 방송물이라고 했을 때 방송물을 가지고 NFT를 해서 방송국에서 돈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또 어떤 분들 그런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아직은 NFT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초기다 보니 대중들한테는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기업에서 그리고 또 개인 창작자분들이 정말 베이비 스텝으로 이 로드맵을 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거시적으로 생태계가 조금 더 견고하게 확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네네. 인식적인 네네. 인식이고요. 반대로 NFT 생태계가 위축되거나 소멸되거나 네네. 요즘 거품이라는 이야기도 한간에는 또 돌기도 합니다만 그런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위험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작권이 침해가 되었을 때, 이제 그게 사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고,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작년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광고 대행사가 그런 작가님들의 그 작품을 NFT화 했을 때 소유권자하고는 다 말이 돼서 NFT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작권자는 따로 있었다. 그래서 그런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거에 반대 부분인데요. 그런 법률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제도적인 장치가 정말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플랫폼에서도 요즘은 이제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인증 마크를 달아주고 있어요. 이제 오픈시 같은 마켓플레이스를 가시면은 이제 컬렉션을 보셨을 때 이건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인증하는 정말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가 낸 작품이다.
하지만 그게 완전하진 않죠. 어쨌든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들이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인증 마크가 없다고 다 사기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런 인증 마크를 받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신청하는 걸 모르시는 창작자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플랫폼 상에서도 조금 더 시스테마틱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총체적으로 좀 더 확고하게 필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저작권 침해물을 나는 모르고 샀는데 알고 보니 침해물이었을 경우에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자한테 다시 재판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소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뭐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플랫폼 차원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약간 질문을 제가 돌려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요. 네네. 결국은 예, 이 두 개의 좋습니다. 질문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NFT가 네네. 마케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마케팅 분야에서 마케팅 잘 분야에서요. 활용된 그런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분야. 마케팅 회사에서 딱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 NFT 자체를 대부분의 기업에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거래소가 슈퍼볼에 NFT를 띄운 것도, 뭐 브랜드가 나운을 뭐 사서 한 것도, 아디다스가 NFT 뭐 그런 프로젝트를 런칭을 한 것도,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티팩트라고 하는 아예 그 NFT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정말 돈을 들이면서까지 또 이제 에너지를 들이면서 NFT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게 일단은 이게 정말 저변을 넓히는데 그리고 새로운 커스터머 베이스, 그 뭐라 하죠, 소비자층을 얻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어서 쓰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 같은 경우도 사실 실물 작품, 어떻게 보면 디지털 그런 IP가 없어도 디지털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곳들에서도 NFT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그 화가의 그 클림프의 되게 유명한 그 키스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장하고 있는 그 오스트리아의 한 미술관에서는 최근에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이제 어제였죠. 그 키스 작품을 1만 조각으로 나눴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를 다 NFT를 해가지고 팔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또 어떤 뭔가 경험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갤러리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목적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갤러리는 굉장히 이제 깨어 있어. 굉장히 테크 세비해, 크립토적이야. 이런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예시는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네네. NFT가 마케팅의 어떤 중요한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네네. NFT를 관련한 어떤 사업을 신사업이든 기존 사업의 확장이든 이런 사업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게 가장 유망할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일까요? 예, 뭐 어떤 NFT랑 기업이든 무관한 디지털과 무관한 기업이 무관한. NFT를 네네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 방금 전에 그 예로 들었던 뭐 아디다스도 그렇고요. 나이키도 그렇고 이제 그 갤러리도 그렇고 엄밀히 말하면은 디지털과는 조금 무관한 사실 디지털하고 아주 무관한 기업은 이제는 많이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 자체는 완전히 오프라인이어도 이제 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뭔가 온라인상으로 컨텐츠를 같이 가다 보니까 온라인의 디지털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정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NFT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디지털 파일,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정말 현실에 실물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자산들도 다 나타낼 수가 있고 어떤 접근 권한, 뭐 레스토랑 그 회원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하고는 상관이 없는 산업에서 NFT를 이용한 거다 보니까 정말 조금만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회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답이 좀 길어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리 NFT를 뭐 좋아하고 메타버스 뭐 좋아하고 하지만 인간이 100%의 시간을 온라인상에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건 약간 뭐 그 뭐랄까 그 나이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시각은 그런 면에 있어서 NFT가 주는 그 가장 큰 메리트는 온라인 세상과 이 오프라인 세상을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디지털에 있지 않는 비즈니스가 오프라인에서 정말 충실한 비즈니스가 NFT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뭔가 온라인상에 예를 들어 뭐 신발 가게라고 하면은 그 신발을 살 때 뭐 신발 NFT
그 신발이 그려진 NFT 카드를 같이 발행을 해서 그걸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걸 다 들고 오면은 뭐 새로운 신발에 디스카운트를 준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그 연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사람들은 그걸 또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NFT 커뮤니티에 대한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BAYC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이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네. 커뮤니티를 또 부스트업 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요인은 무엇일까? 예, 답변 부탁합니다. 네네네. 이제 BYS 같은 경우는 워낙에 커뮤니티가 유명해서 제가 예로 많이 드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NFT가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NFT 시장이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경쟁이 더 심해지고 민팅하는 거, NFT로 주조하는 것 자체는 쉬우나 그게 구매로 이어지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빌드를 해야 되는데 커뮤니티가 도대체 뭐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커뮤니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디스코드라는 소셜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NFT 세상에서는 거기에 채널을 열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생각하는 로드맵, 내가 왜 지금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런 거를 하고 또 구매자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런 우리가 정말 웹2 세상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을 해서 뭔가 커뮤니티를 빌드를 했듯이 그럼 뭐 트위터나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도 단톡에 이런 게 많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작가님들이 계신 그런 단체 톡이 있죠. 그런 데서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나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 결국 NFT 세상, 뭐 메타버스지만 브랜드 파워는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뭐 개인들이나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더 NFT 시장에 승률이 높은 건 있죠. 왜냐면 이름값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를 잘 구성을 한다면 그 이름값이 없는 사람들도 이름값을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그거를 잘 해야 되냐 했을 때는 정말 활발하게 계속 소통을 하고 정말 투명하게 나의 로드맵을 제가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지금 한 20번 쓴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NFT가 좀 믿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기도 한데 대규모의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없어도 소규모의 커뮤니티가 인정을 해주면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게 NFT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딱 봤을 때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가치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있는 NFT라서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뻥이었다. 알고 보니까 뭐 요즘에 러그풀이라고 해서 이제 또 도망가는 사례도 먹튀 사례도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사건들을 좀 딱 한눈에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구매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로드맵을 정말 제시를 딱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고 왜 내가 지금 NFT를 하는지를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좀 빌드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말씀 해주고 계시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NFT가 네네. 마케팅에 활용이 되는데 NFT를 발행하고 노출시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고객 경험으로까지 확장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놓쳐선 안 될 필수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네. 여기 마케팅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군요, 원래. 저도 많이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고객 경험, 거기에 있어서 뭐 놓치면 안 될 것들?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제너럴한 답일 수도 있는데, NFT를 뭔가를 해야 돼서 NFT를 하다 보면 결국은 고객 수요가 없는, 물론 수요만 따라가면 안 되죠. 수요를 이제 그 마켓을 에듀케이트 한다고 하죠. 수요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고객들한테, 너네가 원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제시해 줄게. 너네가 원래 원했던 건 이런 거야. 이게 정말 마켓을 이끌어가는 것도 당연히 이제 마케터의 또 이제 회사의 그런 뭐랄까요 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NFT만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NFT 프로젝트를 런칭하면은 정말 그거는 그 누구에도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약간 돌려서 말을 하자면 기존의 NFT, 블록체인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페인 포인트가 뭐였는지, 고객의 페인 포인트, 회사의 페인 포인트, 뭐였는지 정말 생각을 하고 이제는 NFT에 있어서 그걸 할 수 있을 때 그 정말 그 접점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걸 생각해 보시다 보면은 고객 경험에 있어서도 어떤 경험을 원하고 있었는지 이때까지는 근데 그걸 선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NFT 있으니까 선사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방송국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게 있으니까 뭐 미방용 그런 짤이나 뭐 NG 장면들을 많이 띄우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아예 NFT화를 그러니까 뭐 드라마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들어가지 않는 컷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컷들만을 모아서 NFT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드라마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 그거를 팔게 하고 가장 많이 팔린 NFT들만 모아서 말하자면 하나의 새로운 에피소드 시리즈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완전 그냥 이때까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정말 없긴 하지만 하나는 제가 아까 아디다스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NFT를 구매했을 때 같이 뭔가 실물로 받게 되는 그 기대감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니까 아디다스도 그걸 첫 번째 드롭으로 한 거죠. NFT 가지고 있으면 옷 주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옷 주는 거 옛날에도 해왔고 정말 뭐 어디에 어떤 문고에 뭐 어떤 회사에 구독을 하면은 선물 보내오고 너무나도 있었던 건데 이제는 NFT라는 걸 넣어서 그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못했는데 NFT에서 할 수 있는 거,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해왔지만 NFT가 더해져서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말이 쉽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밸류가 있어야 방금 아디다스 사례로 말씀 네네네. 주셨던 것처럼 이 오프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밸류와 연계가 되어야 될수록 좋다는 점, 그런 부분이 네네. 중요하다고 좀 네. 네, 잘 안 들렸나요? 네, 죄송해요. 네, 잠깐 끊어졌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실제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가치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NFT의 세계에 대해서 성소라 교수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익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청중 여러분께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다양한 최신 기술 아티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이브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